자, 2024년 자, 기계 중등 임용 최시한 OT입니다. 자, 또 초시생들이 있으니까 초시생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일단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원래 2019년 이전까지는 기계금속으로 봤잖아요. 기계금속으로. 근데 2020년부터 자 2021년, 2022년, 2023년 여기부터는 기계금속이 아니고 기계로만 보고 있지, 그지? 기계. 그래서 2019년을 기준해서 출제 기준이 아직 바뀌었다.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금속이 없어진 거지. 어쨌든 그래서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총 4번 시험친 가지고 이 총 4번 시험친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1교시, 그러니까 2024년 시험 일정이 11월 25일이야. 11월 20일. 1차 시험이 그러니까 11월 25일. 자, 그러면 그때 자, 이거 대비죠. 2024년 대비인데 그 시험 날짜가 발표가 돼서 그 11월 25일 그 2023년 11월 25일 날 시험이야. 1차 필기입니다. 자, 1차 필기인데 그래서 1교시는 교육과 20점. 자,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전공이 총 80점 만점인데 좀 세부적으로 좀 보자. 자, 세부적으로 좀 봅시다. 그럼 2교시 때 전공 A교시 보고 3교시 때 전공 B교시 보는데, 일단 전공이 80점을 차지해. 그러니까 전공 A교시 때 40점, 전공 B교시 때 40점. 근데 우리 그 공업 경륜이 있고 기계 전공 문제가 있는데, 공업 경륜이 20점, 기계 전공이 이게 60점이죠. 자, 근데 전공 A 교시에 저는 공업 경륜을 하지 않아. 이거 10점이고, 그럼 전공 A 교시에 기계 전공은 30점, 여기도 기계 전공 40점.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거는 공업 경륜 안 해. 제가 하는 공업 경륜 안 하고 오로지 기계 전공이야. 그래서 전공 A 교시에는 자, 기입형은 2점이야. 2점. 그럼 2점이니까 6점이지. 그럼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은 4점짜리야. 그럼 24점. 이래서 3점이 나와. 자, 공업 경륜은 제가 가르칠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전공 B 교시에는 기입형 2점짜리 한 문제 2점. 2점. 서술표에 4점짜리 7, 28. 이렇게 해서 30점이 나와. 자, 그러면 제가 할 거는 공업 경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수업하는 공업 경륜 안 하고 기계 전공 교과만 할 건데, 기계 전공 교과에서 자, 전공 A, 전공 B가 과목 구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 그냥 전공 A 교시, 전공 B 교시 합쳐서 전공이 몇 점이라고? 60점이야. 알겠어? 그 총 17문제가 나와. 총 17문제. 자, 무슨 얘기냐니까 여기 7문제 넣어줘. 9문제. 전공 A 교시 기계 전공 교과는 9문제. 그 다음 여기는 8문제. 안 바뀌어. 문제 문항수가. 총 17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기입형이 2점짜리야. 기입형이 4문제. 이것도 안 바뀌어. 문제가 4문제고 이게 2점이야. 이게 8점이 나와. 8점. 그러니까 전공 A교시, B교시가 과목 구분이 없대도 17문제가 논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서술형 있죠. 서술형. 자, 그러면 이게 13문제가 나와. 그럼 이게 4점이야, 4점.
그러면 52점이지. 52점. 그래서 이렇게 할게. 그냥 기입형 4문제, 서술형 13문제에서 총 17문제가 나온다. 전공 A, B, C, B교시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17문제만 출제가 된다. 문제 문항수도 안 바뀐다. 기입형 문제도 안 바뀐다. 서술형 문제도 안 바뀐다. 그래서 기입형은 단순 작업이야. 예를 들어서 연사 그림 그려주고 이게 트래버스 연삭이냐 플랜지 연삭이냐 그럼 글자 8자 쓰면 2점 맞추는 거야.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야. 서술형은 한 3줄 이상 쓰는 거야. 이거는 1줄짜리, 이거는 3줄짜리 이렇게 하면 돼. 자, 어쨌든 기계전공 국가에서 그 교육은 수업 안 하는 거니까. 자, 전공 A 교시, 전공 B 교시 과목 구분이 없고 총 17문제가 나온다. 기입형 4문제, 서술형 13문제. 그래서 제가 이거 60점에 해당하는 기계전공 교과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17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제일이 바뀌고 나서 기계전공으로만 시험을 보고 총 17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기입형 4문제, 서술형 13문제. 그래서 총 60점 만점으로 본다. 기계전공은 그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 커트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커트라인. 자, 2023년도 커트라인인데 자, 총 500년도에 64명을 뽑았지. 그쵸? 그리고 지원자인데 지역마다 좀 경력이 다르죠. 뭐 경기는 7대, 그 다음에 경남은 4대1. 경남이 많이 뽑았죠. 경남이 17명 뽑았는데, 자, 그래서 경남이 17명을 뽑았는데, 여기서 경력은 점이 없고, 커트라인 63점이죠. 그럼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제일 높은 데가. 대전이 73점. 이 세종은 점수를 미공개 해놨더라고. 그래서 1명 뽑는데 지원자는 4명이고 필기 합격을 2명씩 해놨더라고. 필기 합격을. 지금 실기시험 준비하고 있죠. 지금 실기시험 기간이야. 지금 과정이. 자, 그래서 제일 높은 데는 몇 점이야? 73점이고 대전이 필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60점이다. 그죠? 60점. 13점 차이 나네. 전북이 60점. 그지? 제일 높은 데는 대전. 그래서 경남은 제일 많이 뽑은 데인데 63점이었다. 거죠. 자, 그런데 뭐 의미가 없지만 지역마다 좀 커트라인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이거 다 해가지고 점수를 나눠보니까 65점 76이더라. 전체 평균이네, 전체 평균. 근데 전체 평균은 의미가 없잖아, 그지? 내가 65점 맞았으면 어디 합격하는 거야? 여기 경북도 있네. 경북이 잘났네. 그럼 여기 합격하고, 여기 합격하고, 여기 합격하고, 여기 합격하고. 근데 의미가 없죠. 내가 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데가 지금 대전이네, 대전. 4명 뽑았고, 20명 뽑았으니까. 자, 그래서 한 75점이면 무난하게 합격하겠다, 그죠? 이건 75점은 뭐를 합치는 거야? 이 75점은 교육학 점수 다 합친 거야. 자, 교육학, 논술 20점, 그 다음에 공교육론, 자, 공교육론이 이게 20점. 그럼 기계전공 제가 수업할 거 이게 60점이지. 이거 합쳐서 다 100점 만점을 했을 때다, 그죠? 했을 때 그럼 기계전공은 한 75점이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죠? 75점이면 합격이다. 어떤 지역에서도 다 합격일 거야. 세종은 왜 비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 자,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100점 만점 중에 75점이면 기계중등교사 필기는 합격을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과목에서 뭐가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 자. 자. 제도가 바뀌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난 언제부터 봐야 돼? 2020년부터 보면 되지. 그래서 제가 과목 구분을 이렇게 해봤는데 참 기계응용이 좀 범위는 엄청 넓죠. 근데 17문제만 논잖아. 17문제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과목들을 한번 보자. 4년 동안 재력학은 무조건 해야 되겠지. 2문제. 평균 2문제. 그럼 유책학은 2문제 놓을 때도 있고 3문제 놓을 때도 있잖아. 그죠? 2-3문제. 평균적으로 출제율이 바뀌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연력학은 한 문제로 고정되는 것 같아. 한 문제. 꼭 노는 거야. 그지? 연력학. 근데 연력학 파트는 자동차의 내연기관도 포함하는 거라. 그지? 버릴 게 아니다. 이 연동된다. 그랬지? 자동차 공학의 내연기관이라 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문제 논다고 버리면 안 돼. 자. 근데 동력학은 안 놓을 수도 있다. 그죠? 안 노는 게 많겠네. 여기에 한 문제 나올 거, 그죠? 간단하게 운동학 정도가 나와서. 자, 기계 제작법. 평균적으로 3문제, 많게는 4문제, 작게는 2문제, 그냥 3문제를 할게. 3문제. 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과 공부하지 않아야 될 내용. 이렇게 어느 거를 중요시해야 되는 걸 알겠지? 기계 재료는 한두 문제. 자, 기계 제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면 돼. 한 문제. 한 문제. 자, 기계 설계 2문제, 2문제, 3문제, 2문제니까 이거는 2문제 넣을 것 같아. 평균적으로 2문제 논다 하자. 자동차공학 2문제, 0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자, 이거는 평균으로 한두 문제 논다 하자. 근데 이게 요즘 출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좀 공부해야 돼. 자동차 공학은 여기 전기 자동차.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계통, 전기 계통 쪽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올해도 전기 계통 쪽, 발전기 쪽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순수 내연기관 쪽 한 문제 나오고. 이게 출제 기준에 이게 들어가서 전기 자동차. 출제 기준에 새로 들어간 게 뭐가 있다고? 뭐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새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공유학. 한 문제. 공유학 한 문제. 안 넣을 수도 있고, 한 문제 넣을 수도 있고. 자, 유체기계는, 자, 유체기계. 여기다 안 넣을 수도 있는데,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야? 기계에 금속되면서 금속이 없어지면서 이 금속이 없어지면서 들어온 게 뭐라고? 전기 자동제야. 전기 한 문제, 자동제 한 문제. 전기 한 문제, 자동제 한 문제. 이게 이제 그 금속이 없어지면서 꼭 넣어줘. 그래서 이거는 2문제. 무조건 2문제. 그래서 이 선택한 집중인데, 자, 일단 해보자. 꼭 해야 될 게 어느 거야? 다음은 좋지. 다음 좋은데 꼭 해야 될 거. 자, 재료과학 2문제, 유체과학 2문제에서 3문제. 알겠지? 연력학은 버리면 안 돼. 왜 버리면 안 되냐니까 이 내용과 자동차 공학의 내연기관이 같이 혼용돼서 논다 보면 돼. 그래서 연력학하고 자동차 공학을 합쳐서 2-3문제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한 문제 더 버리면 안 된다. 동력학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동력학 운동학 파트인데 이는 기초물리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기계제작법 3문제. 반드시 노는 거. 그치? 기계제로도 빠진 적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기계제도. 이거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 어려운 과목이. 알겠어? 알겠어? 그 다음에 기계설계. 많이 놀 때는 3문제, 4문제까지 노는 좀 뜻이지. 그치? 그러면 안 놓을 수 있는 거. 좀 미안한데. 이렇게 할게. 그러면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공유압이나 유체기계는 합쳐서 한 문제 정도니까. 그죠? 그치?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마크 친 거. 자, 그러면 4문제, 5.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치? 요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와. 알겠지? 유체기계는 기출문제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아. 유체기계는 기출 정도. 물론 다 알면 좋지. 근데 기출된 문제 위주로만 보면 될 것 같아. 자동차는 무조건 두 문제씩 노는 거야. 전기 한 문제, 자동차 한 문제. 근데 꼭 노는 거 틀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제가 꼭 되는 것들. 재력학, 유체학학, 연력학은 자동차 내연기관이 있으니까 한 문제 더 그리면 안 되고, 제작품 꼭 해야 돼. 이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거. 재료 꼭 한 문제, 제도 한 문제, 설계 두 문제에서 많게 놓을 때는 세 문제까지 문제 있으니까. 되죠? 자동차 공학. 자동차 공학에서 기본적인 전기 자동차 계통, 전기 계통 쪽으로도 논다. 알겠죠? 시간이 부족하면 공략이나 유체기계 정도는 기출문제만 보면, 이 두 개는 기출문제 문제만 보면 될 때, 기출문제. 이 두 개는 기출만 보면 될 것 같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동제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죠? 전기 한 문제, 자동제어 한 문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오늘은 재력학을 할 건데, 재력학이 중요해. 재력학이 왜 중요하냐? 재력학이 돼야 뭐를 하냐니까 기계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게 베이스가 돼야 기계 설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재력학이 중요하다. 그럼 재력학 기계 설계가 두 개 합쳐서 다섯 문제잖아.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잖아. 그죠? 중요하다.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출제되는 거니까. 17문제 중에서 알겠지? 중요합니다. 재력학이 좀 중요하다. 재력학이 돼야 뭐다? 기계 설계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할 게 많은데 꼭 해야 될 과목들은 반드시 하자. 꼭 출제되는 것들. 알겠죠? 그리고 변경된 내용, 전기 자동차는 꼭 논다. 두 문제씩. 바뀌고 나서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OT 끝내고 바로 재력학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